안녕하세요. 모태령 박기도입니다. 네. 진짜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제 기아가 KAC를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단 하루 만에 18,015대를 계약을 하면서 기아 자체적으로는 기아에서 사전 계약 제일 많이 팔렸던 게 이제 소렌토도 있고 1등은 카니발인데 세단 중에서는 어쨌거나 1등이다. 이렇게 기아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현대의 그랜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사전 계약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KAC에 대한 이야기 그냥 간단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도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KAC 사전 계약 첫날 18,015대를 기록을 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디자인이 좋고 뭐 성능이 좋고 뭐 진부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KAC는 국내 세단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 좀 놀랍긴 합니다. 그동안 SUV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세단 시장이 조금 주춤해지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 예상들을 했었는데 역시나 한국은 세단이 정말 강한 그런 시장인 것인지 세단의 인기가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반떼, K5, 그랜저, 특히나 그랜저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판매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그랜저라는 어떤 이름이 가지는 상징성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었는데 KAC 출시가 되면 과연 그랜저를 능가할 수 있을까? 최근에 기아가 현대를 조금씩 앞지르는 모습을 감안하면 KA 정도면 그랜저를 충분히 앞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그래도 역시 그랜저는 그랜저니까 아무래도 그랜저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드디어 첫날 성적은 드디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날 하루 사전 계약 숫자만 놓고 보면 KAC 그랜저를 앞섰습니다. KAC 18,015대, 그랜저가 첫날 사전 계약이 17,294대였으니까 약 뭐 한 700 몇 대 정도 KAC 더 판매가 많이 되면서 그랜저를 앞서는 모습을 드디어 보여줬습니다. 이야,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야, 기아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군요, 드디어. 사실 KAC는 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상품성 면에서도 충분히 그랜저를 압도할 만큼 정말 괜찮은 상품성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현대라는 브랜드 그리고 그랜저라는 그 브랜드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었는데, 기아가 이 모델 이름을 K7이 아닌 KAC로 내놓은 것도 어쩌면 주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대 판매가 가장 많이 된 모델은 뭐냐면 지난번에 아이오닉5가 사전 예약 하루 만에 23,760대를 판매해 가지고 국내에서 사전 계약된 대수들을 총 합쳐서 1등, 네, 아이오닉5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서는 아이오닉5 이전에 1등이었던 게 이제 그랜저였거든요. 그랜저가 17,294대가 지금까지 1등이었는데 아이오닉5가 이 그랜저를 앞섰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에서 현대를 앞섰던 모델들은 어떤 게 있었느냐? 지금 현재 기아의 판매 1등은 카니발입니다. 카니발이 23,006대. 그 전에 소렌토가 18,941대였었는데 소렌토를 넘어서서 카니발이 23,000대를 팔아서 현재 기아에서 1등은 카니발이 23,000대, 그 다음에 소렌토가 18,941대, 그 다음이 KAC 18,015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가 23,670대로 대한민국 전체 1등이고, 그 다음에 카니발, 소렌토, K8, 그랜저, 그 다음에 아반떼가 하루에 10,000대, K5가 7,000대 이 정도로 내려가니까 KAC 이렇게 봤을 때 엄청나게 선전을 한 것은 사실이죠. 자, 어제 KAC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사진도 여러 장을 더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재원도 일부 공개를 했었는데, 우선 뭐 어제 공개된 사진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미 뭐 사진은 많이 익숙하죠. 근데 이 사진 봤을 때 옆모습이 진짜 늘씬하게 빠져서 이 쿠페 스타일로 빠져 내려가는 이 라인이 진짜 멋지네요. 야.
아우디 A7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내도 진짜 멋지군요. 그랜저보다 확실히 인테리어는 사실 뭐 앞모습도 그랜저보다 훨씬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고 인테리어도 그랜저보다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미래적인 느낌은 조금 약하긴 한데, 왜냐하면 이 나무를 쓴 게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느낌에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여기다 카본이나 알루미늄 같은 걸 쓰면 조금은 더 미래적인 느낌이 날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 센터페시아의 이 기어 레버 주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당히 좀 미래적인 느낌이 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우드를 쓰면서 좀 중후한 느낌이 많이 강조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여기 보시면 이 에어컨 부분에 조작하는 것이 보통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과 오디오와 관련된 부분이고, 이쪽은 에어컨과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2단으로 보통 나뉘어져 있는데, 기아는 요거를 한 라인에 넣으면서 메뉴가 일부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를 조작해서 에어컨을 중심으로 메뉴를 바꾸거나 그다음에 오디오를 중심으로 메뉴를 바꿔 가지고 요거를 한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을 적용한 것, 요거 상당히 돋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써봤을 때 오히려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버튼이 뒤로 숨어버리게 되면 조작하려면 한 스텝 더 밟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직접 사용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번 K8에서는 앞바퀴 굴림 베이스의 세단으로서는 최초로 사륜구동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겨울철 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최근에 사륜구동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사륜구동 옵션을 적용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앞바퀴 굴림 베이스다 보니까 굳이 사륜구동까지 필요할까? 그래서 평상시에 뭐 특이사항이 없으신 분들은 굳이 사륜을 선택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뭐 산간 지역에 계시거나 또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또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겠죠. 네, 그리고 3.5 가솔린 모델에는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적용이 돼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컴포트, 스포츠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출력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 차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운전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메르디안 오디오가 기아차 최초로 적용이 되면서 이 메르디안 오디오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메르디안은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최고급 오디오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메르디안 오디오를 자동차에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대표적으로 제규어 랜드로버죠. 그래서 일부 오디오 매니아들 중에 제규어 랜드로버에 있는 그 메르디안 오디오를 정말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카 오디오들 중에서 어떤 오디오가 제일 좋은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부분도 콘텐츠로 다뤄보긴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카오디오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선호가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그런 순위고요. 1, 2, 3등을 따로 매기는 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오디오들만 한번 손을 꼽아보면, 첫 번째는 롤스로이스의 렉시콘. 롤스로이스의 렉시콘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츠에서 부메스터 같은 경우는 부메스터 자체 그레이드별로 음질 차이가 좀 꽤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E클래스랑 S클래스 하위 트림에 있는 부메스터는 저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고요. S클래스 최상위에 있는 그 부메스터는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해왔던 볼보의 BMW. 저는 뭐 BMW는 뭐 엄청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격까지 고려해 봤을 때, 적용되는 범위까지 고려를 해 봤을 때, BMW는 정말 괜찮다. 왜냐하면 BMW가 S60에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S60에 들어가는 거랑 90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거랑 출력이랑 스피커 개수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음질 차이에서 약간의 갭만 있을 뿐이지 60 클러스터에 있는 BMW도 정말 좋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BMW는 굉장히 폭넓은 레인지에 적용이 되면서 가격도 인스크립션을 선택하게 되면 뭐 다른 사양들까지 합쳐가지고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옵션 가격으로 봤을 때도 BMW는 굉장히
좋은 오디오인 것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의 메르디안. 개인적으로는 BMW를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만 또 제 지인분 중에 오디오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메르디안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메르디안도 최상위 클래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적용된 제네시스 브랜드에 적용되어 있는 렉시콘, 렉시콘 오디오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제가 봤을 때 카오디오 중에 최상위 클래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메르디안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근데 어제 가격표도 공개가 됐거든요. 가격표에 보시면 메르디안 오디오가 가격이 85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옵션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네. 왜냐하면 K7의 기존의 크렐이 70만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70만 원보다 불과 15만 원 정도밖에 비싸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K8 그랜저 그 급을 생각했을 때 메르디안을 뭐 랜드로버 수준으로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85만 원 정도에 세팅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크렐의 70만 원보다 더 비싸다는 점에서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K7에 적용되어 있는 크렐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크렐은 아무래도 렉시콘보다는 약간 아래, 그러니까 뭐 아주 떨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고 거의 괜찮긴 한데, 그래도 렉시콘이랑 굳이 비교를 하자면 렉시콘 쪽이 살짝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 메르디안이 나와서 과연 렉시콘 정도의 음질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아에서 K 사전 계약을 시작하면서 간단한 재원도 발표가 됐는데요. 기존의 차체 길이가 5015mm였다라는 것은 이미 공개가 됐었는데 휠 베이스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895mm로, 그랜저가 2885mm니까 그랜저보다 K8이 휠 베이스가 10mm가 더 긴 그런 상황이고요. 차체 길이가 그랜저는 4990, 그러니까 5m가 안 되죠. 그런 반면에 K8은 5015mm로 그랜저보다 25mm가 더 깁니다. 그러니까 휠 베이스는 1cm가 더 길고 길이는 2.5cm가 더 긴 거여서 이게 뭐 상징적으로 K8이 그랜저보다 좀 더 크다라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큰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폭은 1875로 똑같고, 전고가 보시면 그랜저가 1470인데 K8은 1455, 전고가 15mm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이게 5m 정도 되는데 25mm면 큰 차이가 아니지만 1.5m에서 25mm면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이가 조금 더 긴데 키가 조금 더 낮아서 전체적으로 첫눈에 보기에도 K8은 좀 더 늘씬한 그런 모습을 갖출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계약된 파워트레인은 2.5 가솔린, 그리고 3.5 가솔린, 3.5 LPI 이렇게 세 가지가 어제 발표가 됐고요. 가격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사전 계약 중에 아무래도 2.5 가솔린이 더 많이 계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2.5 가솔린 엔진의 결함과 관련해서 또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 부분들이 잘 해결이 돼서 지금 장착이 되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K8의 하이브리드도 정보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소렌토에 적용되고 있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K8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K8은 4월 초에 출시가 되고 저희도 아마 4월 중순쯤에 이제 기자 시승회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 K8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가 상반기 중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연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K8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출시되는 거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엔진의 출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전기 모터도 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2.5 가솔린보다는 출력이 훨씬 더 세고 연비도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그랜저에는 자연흡기 가솔린 2.4의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출력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그랜저는 2.4 MPI 엔진에다가 최고 출력이 엔진이 159마력에
그 다음에 모터 출력이 38kW거든요. 그런 반면에 소렌토의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이 엔진 출력이 180마력으로 훨씬 높죠. 그리고 전기 모터 출력도 44kW여서 훨씬 더 높습니다. 엔진 토크도 이거는 27이고 그랜저는 21이니까 엔진 출력, 엔진 토크, 그 다음에 모터 출력과 모터 토크 전부 다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힘적인 면에서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K-에이스의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나올 예정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전 계약이 그랜저를 훌쩍 넘게 뛰어나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K-에이스의 인기가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짐작해 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잘생겼네. 지금 사진에 여기 보시면 요 휠하고 지금 디자인이 좀 다르죠. 둘 다 19인치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5 시그니처 전용 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2.5나 하이브리드에는 또 다른 휠이 적용되긴 할 텐데 하이브리드에도 그냥 이 휠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실물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부분은 또 승차감이죠. 그랜저가 지금 승차감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K-에이스 지금까지 현대 기아차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고려해 봤을 때 K-에이스 그랜저보다 승차감이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소나타랑 K5 정도의 관계라면 사실 K-에이스 조금 더 단단하게 그 정도만 간다고 하면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랜저처럼 아주 편안해도 사실 괜찮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전 계약 하루 만에 그랜저의 사전 계약 대수를 훌쩍 뛰어넘은 K-에이스의 사전 계약과 또 뭐 상품성 또 재원 그리고 하이브리드에 대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K-에이스를 구매를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기다려서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K-에이스의 사전 계약 소식 전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